이 문제는 반드시 조사되어야 합니다. 군 감찰실에 정식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오진수 중대장과 몇몇 간부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만석은 민준이의 유품함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민준이가 몰래 녹음해둔 것 같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정말 힘들어요.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 버틸게요. 녹음기에서 나오는 민준이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만석은 눈물을 흘리며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황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재조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자들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장례식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닐하우스 지붕을 비추며 허름한 집 안으로 스며듭니다. 이만석은 늘 그렇듯 새벽 5시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무릎 관절이 뻐근하지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멀리 보이는 산자락이 아직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민준이가 보낸 편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이만석은 그 편지들을 하나씩 다시 읽어봅니다. 외할아버지, 저 여기선 잘 지내요. 조금 힘들지만 괜찮아요. 손자의 글씨체가 처음엔 어설프더니 점점 또박또박해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합니다. 그런데 최근 편지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듭니다. 글씨가 조금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평소보다 말이 적습니다. 저녁하면 고기 사드릴게요. 이 한 줄은 모든 편지 끝에 빠지지 않고 적혀 있습니다. 이만석은 그때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20살 청년이 할아버지에게 고기를 사준다고 하니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민준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키웠기 때문에 더욱 애틋합니다. 딸 정화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민준이와 단둘이 살았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반듯하게 컸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효심도 깊었습니다. 대학을 가려다가 갑자기 군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는 놀랐습니다. 외할아버지, 저도 군인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던 민준이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텃밭에서 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만석은 마당으로 나가 인사를 건넵니다. 어서 오세요, 이댁.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주머니는 흙이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말합니다. 그 손자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 들으셨어요? 벌써 상병이 되었다더군요. 편지로는 잘 지낸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만석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섞여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효자라더니 정말 그렇네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마음 갖기 쉽지 않은데 말이에요. 점심을 간단히 해먹고 다시 편지를 읽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훈련이 좀 힘들긴 하지만 동료들과 잘 지내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평소 민준이라면 어떤 훈련을 했는지, 어떤 동료를 만났는지 자세히 적었을 텐데 요즘 편지는 두루뭉술합니다. 저녁이 되어 텔레비전 뉴스를 봅니다. 군대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귀를 기울입니다. 요즘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의 군 생활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험했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복무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치열했던 시간들입니다.
벽장 깊숙한 곳에 그때의 기록들이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가끔 꺼내보곤 하지만 민준이에게는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손자가 걱정할까 봐서입니다. 그저 할아버지도 옛날에 군대 다녀왔다는 정도로만 말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민준이 사진을 바라봅니다. 입대 전 찍은 사진에서 민준이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건강하게만 돌아와라, 민준아. 이만석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불을 끕니다. 내일도 편지가 올지 기다리면서 잠이 듭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깊었습니다. 이만석은 잠들기 전 민준이의 편지를 한 번 더 읽어보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손자의 글씨체가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 그리고 평소보다 짧아진 편지 내용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야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만석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가 오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만석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가우면서도 공식적이었습니다. 김민준 상병의 보호자 되시죠? 순간 이만석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라는 말, 그리고 상병이라는 계급 호칭까지 정확히 부르는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이만석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전화 속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민준 상병이 순직하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만석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순직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만석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사무적인 톤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훈련 중 실족사고로 인한 순직입니다. 내일 오전에 부대로 오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례는 부대에서 주관하겠습니다. 실족사고라는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민준이가 그런 실수를 할 아이가 아닌데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민첩하고 조심성도 많은 아이였습니다. 산에 함께 다닐 때도 항상 발걸음이 확실했고 위험한 곳에서는 더욱 신중했습니다. 그런 민준이가 실족사고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이만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아까까지도 민준이의 편지를 읽으며 언제 저녁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순직이라는 말을 들으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말투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빠른 처리였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수습하고 조사하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벌써 장례까지 부대에서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도 없이 단순히 실족사고라고만 했습니다. 이만석은 벽장으로 향했습니다.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안에는 707 특임단 시절의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무 기록서, 부대 마크, 그리고 낡은 군번줄까지. 이것들을 마지막으로 꺼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특임단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공식 발표와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언가 감춰야 할 일이 있을 때는 항상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민준이의 죽음을 둘러싼 상황이 그때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만석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손자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거친 숨을 내쉬며 군번줄을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오랜 기억을 깨웠습니다. 그날 밤 이만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이의 웃는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녁하면 고기 사드릴 게으라고 했던 그 약속을 이제는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억울했습니다. 20살 청년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이만석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부대에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민준이가 정말 실족사고로 죽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707 특임단에서 단련된 그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만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인 터라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세면을 하고 가장 정갈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여전히 곧은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대까지 가는 길은 버스로 2시간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민준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마지막 순간은 어땠는지, 혹시 고통스럽지는 않았는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의문이 더 컸습니다. 정말 단순한 실족사고였을까? 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가 이만석을 확인하고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부대 안은 질서정연했습니다. 병사들이 훈련하는 모습, 구령 소리, 그리고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까지 모든 것이 예전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만석에게는 그 모든 것이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중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오진수 중대장이 이만석을 맞았습니다. 45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유족분이시군요. 이렇게 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오중대장의 손을 이만석은 잠시 바라보다가 받았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만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오중대장은 미리 준비해둔 듯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야간 훈련 중에 계곡 근처에서 실족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이만석의 눈에는 그 설명이 너무 간단해 보였습니다. 야간 훈련이라면 조명이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실족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오중대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군 훈련이라는 게 항상 위험이 따르는 법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죠. 이만석은 오중대장의 말투와 표정에서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럼 함께 훈련했던 동료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고 순간을 본 사람이 있을 텐데요. 오중대장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때는 어두웠고 각자 임무에 집중하고 있어서 정확히 본 사람은 없습니다. 대화가 계속될수록 이만석의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특임단에서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면서 익힌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오중대장이 자꾸만 시선을 피하고 손을 만지작거리는 것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부대 안을 둘러보는 동안
이만석은 병사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몇몇 병사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민준이 할아버지시래요. 진짜 불쌍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상병 하나가 자꾸만 이만석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만석은 그 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우리 민준이를 아십니까? 병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분대였습니다. 이만석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민준이를 직접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병사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변을 또 한 번 둘러보았습니다. 지금은 곤란합니다. 혹시 저녁에 부대 밖에서 그는 작은 종이에 뭔가를 적어서 이만석에게 건넸습니다. 주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만석은 약속 장소인 작은 식당에서 그 병사를 만났습니다. 김성호라고 이름을 밝힌 그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할아버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됩니다. 저도 위험해집니다. 이만석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성호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죽기 며칠 전부터 이상했어요.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더니 피를 토하는 걸 봤습니다. 이만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토했다고요? 네, 그리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김성호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민준이는 부대에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특히 몇몇 고참들이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맞기도 했고 밥도 못 먹게 하고 다들 무서워서 말 못한 거예요. 혹시 자기들도 당할까 봐서요. 이만석의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하나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편지가 왜 그렇게 짧아졌는지, 왜 글씨가 떨렸는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손자가 고통받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김성우와의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이만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자가 당했던 고통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피를 토하면서도 괜찮다고 편지에 썼던 민준이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다음 날 오후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오진수 중대장이었습니다. 군복 대신 사복을 입고 왔지만 여전히 딱딱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뵈었던 오진수입니다. 이만석은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직접 찾아왔는지 궁금했지만 일단 차부터 대접했습니다. 오중대장은 찻잔을 받아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부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혹시 다른 곳에서도 무엇인가 들으신 게 있으신지요? 이만석은 그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김성우와 만났다는 것을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중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본격적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여러 가지 추측과 소문들이 나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조사 결과는 분명히 실족사고입니다. 이만석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중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민원을 넣거나 다른 기관에 신고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고인이 된 민준이의 명예만 실추될 뿐입니다. 군에서는 이미 순직 처리를 해드렸고 그에 따른 예우도 충분히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만석은 오중대장의 말에서 위협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입을 다물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명예실추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민준이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오중대장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군대 내부 사정이 언론에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때 오중대장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해 보이는 봉투였습니다. 이것은 부대에서 마련한 위로금입니다. 정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민준이를 잃은 슬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만석은 그 봉투를 바라보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으로 입을 막으려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손자의 죽음을 돈 몇 푼으로 무마하려는 것이었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단련된 그의 자존심이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만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군인의 기질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중대장님,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오중대장은 어리둥절했습니다. 45입니다. 군 경력은 사관학교 나와서 23년째입니다. 오중대장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몰라 했습니다. 이만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오중대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만석은 벽장으로 가서 707 특임단 휘장이 달린 낡은 군복을 꺼냈습니다. 오중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707 특임단이 무엇인지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이만석이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이다. 이만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발령받기 전에 여긴 내가 뛰던 땅이야. 내가 흘린 피와 땀으로 지켜낸 이 나라에서 내 손자가 이렇게 죽어야 했다고? 오중대장은 당황해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만석이 탁자 위에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내 손자 목숨값이라고 이걸 주는 겁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중대장은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선의해서. 선해? 이만석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선이라면 우리 민준이가 왜 죽었는지 제대로 된 설명부터 해 주십시오. 실족사고라고 하는데 내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그게 아닌 것 같던데요? 오중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만석이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혹시 누구한테서 뭔가 들으셨습니까? 군대 내부 이야기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둘러대려고 했습니다. 이만석은 오중대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민준이 장례식이죠? 그때 가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내 손자가 왜 죽었는지,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중대장은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듯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그는 봉투를 다시 가져가려 했지만 이만석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거 놔두고 가십시오. 나중에 증거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오중대장이 떠난 후 이만석은 오랫동안 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자의 목숨을 돈으로 거래하려 했던 그들의 치졸함이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민준이의 죽음에는
분명히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 장례식에서 그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례식 당일 아침, 이만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707 특임단 휘장을 군복 안쪽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장례식이 아니라 전쟁터로 가는 마음이었습니다. 부대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였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군 관계자들, 동료 병사들, 그리고 몇몇 일반인들까지. 하지만 이만석의 눈에는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만 보였습니다. 진정으로 민준이를 애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오진수 중대장이 이만석을 맞았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정중한 태도였지만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이만석은 고개만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정사진 속의 민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입대 전에 찍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만석은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왔다. 오늘 모든 걸 끝내겠다. 속으로 다짐하며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관 앞에는 각종 화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준비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사이에 작은 화환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민준이 형을 그리워하는 동료들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김성우와 같은 동료들이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 여러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대부분 군 관계자들이었지만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준장이었습니다. 나이는 70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는 이만석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유족분이시죠? 황태수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만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황태수? 707 특임단에서 함께 복무했던 후배였습니다. 당시에는 소위였는데 이제 준장까지 진급한 것이었습니다. 태수야, 너 황태수 맞냐?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고 감격했습니다. 황 준장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여기서는 조심스럽습니다. 나중에 따로 뵐 수 있을까요? 이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전우가 나타난 것만으로도 든든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연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대장이 추도사를 읽었지만 내용은 뻔한 격려사에 불과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다가 안타깝게 순직한 용감한 군인 같은 상투적인 표현들 뿐이었습니다. 이만석은 그 말들을 들으며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추도사가 끝나고 분향이 시작되었습니다. 군 간부들이 먼저 분향하고 이어서 동료 병사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만석은 그 병사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대부분 형식적이었지만 몇몇은 진짜로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김성우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향이 한창일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병사가 분향을 하면서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안해, 민준아.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주변 사람들이 당황했고 몇몇 간부들이 서둘러 그 병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만석은 그 광경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민준이의 죽음에는 분명히 다른 사연이 있다는 것을. 그 병사의 반응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죄책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는 후회 같은 것 말입니다. 오진수 중대장이 이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런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젊은 병사들이 감정적이 되기 쉽죠. 하지만 이만석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런 반응이야말로 진실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만석은 계속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간부들의 표정, 병사들의 반응,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뭔가 숨기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질서정연했습니다. 진짜 사고사라면 이렇게까지 긴장할 이유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연결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관을 옮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준이의 관이 연구차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며 이만석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살 청년이 이렇게 차가운 관 속에 누워서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만석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왜 여기 누워야 돼? 왜? 그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만석은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인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이만석은 주머니에서 707 특임단 휘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 나와보시오. 그 순간 장례식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몇 장성급 인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707 특임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황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기억합니다, 선배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고했습니다. 이제 이만석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함께한 전우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황준장이 앞으로 나선 후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707 특임단 휘장을 본 몇몇 고위 간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만석이 단순한 유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진수 중대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던 노인이 군 역사상 가장 정예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만석은 황준장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황준장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잠시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만석은 천천히 일어나 민준이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만석입니다. 707 특임단 창설 멤버였고 이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여기 누워있는 민준이는 제 외손자입니다. 20살에 이 나라를 지키겠다며 자원 입대한 아이입니다. 이만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실족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황준장이 이만석의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예비역 준장 황태수입니다. 이만석 선배님과 함께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 복무했습니다. 선배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지지 발언이 이만석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이만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실족사고라고 하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민준이는 부대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맞기도 했고 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면서도 괜찮다고 편지에 썼던 겁니다. 몇몇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진수 중대장이 급하게 나서려 했지만 황준장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선배님. 이만석은 주머니에서 민준이의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우리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글씨가 떨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장례식장에 있던 병사들 중 몇몇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성호는 주체할 수 없다는 듯 흐느꼈습니다. 이만석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어제 중대장님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이만석이 오진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주고 가셨습니다. 그는 어제 받았던 봉투를 꺼냈습니다. 위로금이라고 하시더군요. 돈으로 입을 막으려는 거였습니다. 오진수 중대장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황준장이 그 봉투를 보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중대장? 오 중대장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선의에서. 선해? 이만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 손자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는 게 선입니까?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분위기가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병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분양하면서 울었던 그 병사였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형이 정말 고생했어요. 저희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이만석은 그 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거라. 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형은 고참들에게 계속 당했어요. 특히 몇몇이 밤에 불러내서 때리고 밥도 못 먹게 하고. 오진수 중대장이 급하게 나서려 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지만 황준장이 그를 막았습니다. 계속하게 하십시오. 진실을 들어야 합니다. 병사는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사고 나기 며칠 전부터 민준이 형이 이상했어요.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하고 화장실에서 피 토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어요. 무서워서.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만석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손자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럼 실족사고가 아니라는 말이냐? 병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도 또 불려나갔어요. 그 후에 황준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조사되어야 합니다. 군 감찰실에 정식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오진수 중대장과 몇몇 간부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만석은 민준이의 유품함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민준이가 몰래 녹음해둔 것 같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정말 힘들어요.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 버틸게요. 녹음기에서 나오는 민준이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만석은 눈물을 흘리며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황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재조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자들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장례식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만석은 마지막으로 민준이의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내가 당한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의 녹음기가 재생된 후 장례식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연결식이 진실을 밝히는 법정으로 바뀐 것 같았습니다. 이만석은 녹음기를 손에 쥔 채 장례식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군 간부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병사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황준장이 이만석의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녹음 내용과 증언들을 바탕으로 군 감찰실에 정식 신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만석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공식 절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진수 중대장이 당황한 채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습니다. 녹음기의 내용과 병사들의 증언 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만석은 천천히 일어나서 오진수 중대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70년 인생의 모든 경험과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대장님, 당신이 지휘하는 부대에서 내 손자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가혹행위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중대장이 어색하게 대답했지만 이미 그의 권위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만석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고요? 그럼 이 녹음기 내용은 뭡니까? 우리 민준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장례식장에 모인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민준이의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던 것입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나자 그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성호를 비롯한 몇몇 병사들이 앞으로 나와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장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맞는 것도 보셨고 아파하는 것도 알고 계셨는데 모른 척 하셨어요. 이 증언에 오중대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만석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손자가 고통받는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알고도 모른 척 했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손자가 죽어가는데 모른 척 했다는 겁니까? 황준장이 이만석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온 노인의 마지막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만석은 갑자기 자신의 상복 윗부분을 잡고 찢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지는 내 마음이 이런 겁니다. 상복이 찢어지는 소리가 장례식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만석의 행동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강력한 항의의 표시였습니다. 그는 찢어진 상복을 입은 채로 오진수 중대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무릎 꿇으세요. 이만석의 외침이 장례식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손자에 대한 애도, 진실을 숨기려 한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응징의 요구까지. 오진수 중대장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이미 이만석의 편이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병사들, 그리고 그동안 침묵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만석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황준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중대장, 선배님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당신의 부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른 고위 간부들도 더 이상 오중대장을 옹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의 압박과 양심의 가책에 못 이긴 오중대장이 결국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점점 더 깊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만석은 무릎을 꿇은 오중대장을 내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이가 내 밑에서 죽었다. 오늘 내 무릎이 그걸 증명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례식장에 있던 병사들과 간부들, 그리고 모든 참석자들이 이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정당한 분노와 슬픔이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영정사진이 그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중대장은 무릎을 꿇은 채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민준이를 되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만석은 그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사과는 우리 민준이에게 하십시오. 저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요. 황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책임자들은 응당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숙연하면서도 어딘가 후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만석은 다시 민준이의 관 앞으로 돌아가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해냈다. 이제 편히 쉬어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어딘가 평안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손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한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순간을 기억에 새겼습니다. 한 노인의 용기가 부조리한 현실을 바꾼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 후, 이만석은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군 내부 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오진수 중대장은 직위에서 해제되었고 가혹행위에 가담했던 고참병들도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황준장의 도움으로 군 감찰실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민준이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부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단순한 실족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히 밝혀진 것입니다. 이만석은 그 소식을 들으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조금 덜 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민준이의 영정 앞에 차례를 올리는 것이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약속 지켰다. 내 억울함을 풀어줬다.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민준이의 미소가 예전보다 더 밝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이만석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용기라기보다는 할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 민준이를 위해서요. 황준장이 가끔씩 안부를 물으러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군대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부대에서 가혹행위 척결 교육이 강화되고 있어요. 이만석은 그 말을 들으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민준이의 죽음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성호를 비롯한 민준이의 동료들도 면회를 왔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깊이 사과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용기를 내서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만석은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너희들도 무서웠을 것이다. 이해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이만석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민준이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정의를 실현했다는 뿌듯함이
그 슬픔을 조금씩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전투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와 명예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만석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준이의 이름으로 군 인권 개선을 위한 기부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진수 중대장이 가져왔던 그 위로금 봉투를 시작으로 자신의 적금까지 털어서 상당한 금액을 모았습니다. 이 돈으로 다른 민준이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은 김민중 군 인권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군 내부 폭력 피해자 지원과 예방 교육에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만석은 기금 설립 기념식에 참석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크게 다뤘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전국에서 후원금이 모이기 시작했고 기금은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민준이의 이름이 좋은 일에 쓰이게 된 것입니다. 가을이 되자 이만석은 민준이가 다녔던 고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후배들에게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나쁜 곳이 아닙니다. 다만 잘못된 문화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학생들은 이만석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민준이의 꿈과 희망,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용기는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만석은 민준이와 함께 다녔던 산길을 걸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산길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민준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민준이가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어 차례상에 올렸습니다. 저녁하면 고기 사드릴게요라고 했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대신 이만석이 민준이에게 고기를 사주는 셈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날 지켜줘야 한다, 민준아.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 이만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독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것이 민준이인 것 같았습니다. 잘 가거라, 우리 민준아. 할아버지는 여기서 내가 시작한 일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만석의 침묵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를 위한 더 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이상 민준이 같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 말입니다. 그것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한 노인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준이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웅의 퇴장이었습니다.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